네, 혜라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제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4명의 후보들 간의 그 구도를 보니까 뚜렷해졌다. 무엇이? 반한동훈 전선이.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그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일단 최상병 특검 찬성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순진하고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대한이라는 그 현상에 대해서도 사실상 여론조사와 실제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원 투표가 80%인데 퀘스천 마크가 붙는 용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나경원 후보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본인이 순진한 거지. 본인이. 오직 그냥 민주당이 공격하면 탄핵될 수 있다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야. 국민이 그렇게 녹록한 줄 알아? 국민이 아주 절묘하게 요번 총선 때 봐. 탄핵 정족수 안 채우고 딱 탄핵은 안 당할 만큼만 주잖아. 네. 민주당을 완전히 믿지 않아. 명비여청하나 쳐 부르고 자빠졌고 범죄 혐의자도 엄청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안 맞기 때문에 눈높이에 안 맞으면 믿질 않아. 부모가 어떤 자식을 볼 때 되게 듬직하고 너무 합리적이고 뭘 맡기면 정확해. 그리고 이상한 짓을 안 해. 합리적이야. 그러면 믿게 되지. 그치? 근데 자식이 헛소리를 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불안해 그러면 부모는 안 믿어요. 좀 믿어주는 척하지만 계속 쳐다보고 있지. 지금 그 상태거든 민주당을.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지지 안 하는데 지들이 어떻게 대통령 탄핵을 해. 그러니까 또 한동훈이 탄핵을 바란다. 최상병 특검에서 탄핵하자. 이렇게 얘기했나? 이랬잖아. 민주당에서 하는 특검을 그냥 받으면 정치 공세고 그들은 탄핵하려는 의도가 있으니까 공정한. 국민은 근데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 최상병에 대해서. 그걸 밝히기를 원하잖아. 공정하게 사건을 밝히는데 방점을 찍고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새로운 최상병 특검안을 내놨잖아. 네. 국민이 원하는 게 그거야. 탄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알고 싶어. 왜 앞으로도 대통령이 국민 몰래 이상한 짓 하면 안 되니까. 속 시원하게 알고 싶어. 까발려라. 그럼 까발려줘야 되는 거. 그걸 얘기한 거야. 근데 민주당은 공정하게 까발리는 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붙잡고 탄핵 쪽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거지. 정치 공세.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말한 게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똑같이 후보로 나왔으니까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애써 표명하는 거야. 아, 여론과 뭐 다르다. 여론과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 여론조사를 하면 거의 얼추 이제까지 다 맞았고. 네. 누구나 알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런 정상적인 마인드가 국민이 좋아하는 거야. 이분도 정치인 중에서는 아주 비정상적이지는 않아. 합리적인 분이야. 근데 왜 지지를 못 받는가? 눈치를 너무 많이 봐. 권력자 눈치를 많이 보고 자기 소리를 강단 있게 내주질 못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나경원 의원은 패착이 뭐냐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입으로만 얘기해. 진짜 국민을 두려워하고 오직 국민 마음만 보질 않아. 권력자의 대통령의 눈치라든가 늘 그래왔어.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서 발언도 국민 마음과 안 맞는 행보를 할 때 발언도 세게 못 해주고 항상 눈치 봐. 그리고 말로만 국민을 위해서 국민 뜻을 따르고 말로만 하는 거와 진심과는 대번 알아요 국민이. 왜냐하면 아니 부모들도 진심으로 자식이 날 좋아하는지 얘가 그냥 쇼지를 하고 내 재산만 탐내는지 그걸 모르겠어? 대번 알지 국민이. 근데 국힘 의원들이 대부분 그래. 상식적이어도 국민만 보고 국민을 어려워하고 그랬다면 당이 지금 여기까지 왔겠어. 윤 대통령이 저렇게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짓을 하는데 단 한 번도 뼈 때리는 소리를 안 내줬어. 그래서 지금 사랑 못 받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죠. 지금 후보가 한동훈을 비판하기를 일단 정치 경험이 없다. 수사 검사만 하다가 당대표 되고 뭐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친소 관계로 개판 나누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당신이야말로 그 윤 대통령과 친한 그 관계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도 했고 비대위원장도 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그 한동훈 위원장을 돕는 국회의원들을 간신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원희룡 같은 경우는 그 친소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류를 해야 돼. 무조건 옳다고 할 때 그 친소 관계가 나쁘다는 거야. 아니 왜 윤 대통령과 친했던 게 문제가 되나? 마음이 맞으면 친한데 마음이 국민 마음을 따라가지 않아 대통령이. 그럼 거기다 각을 세워주는 게 맞는 거지. 그렇잖아? 그리고 윤 대통령이 물론 친해서 시킨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이 믿고 의지하는 장관이었어. 그건 국민이 누구나 알잖아. 가장 일을 잘하고 똑똑해서 세운 게 맞는 거야. 그리고 친하니까 검증도 됐던 것이고 오직 친소 관계에 의해서만 옆에 두고 그렇지가 않아요. 행안부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봐야지. 뚜렷하게 장관으로서 뭘 잘한 게 없고 지난번에 이태원 사고 때도 경질도 안 당하고 이게 친소 관계에 의해서 편드는 거지만 한동훈 전 장관에 의해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친소 관계에 의해서만 임명이 됐는데 국민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나? 능력이 있고 똑똑한 소리하고 그동안의 정치인들이 국민 속을 시원하게 못 해줬던 거야. 날마다 국민 마음 이해 안 해주고 자기들끼리 계속 싸움박질하거나 아니면 윗사람한테 아부하거나 이런 소리만 내주다가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적인 인기를 얻은 게 뭐야? 국민이 시원하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잖아. 어떤 정치인도 자상하게 설명 안 해. 저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이 이해받는 것 같아. 난 사실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해주길 바랬거든. 한동훈 전 장관처럼 도어 스태핑 하면서 국민 여러분 오늘 날씨 좋아요. 막 이렇게 사소한 어떡해요. 대파 가격 너무 올라가서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친구처럼 따뜻함을 느끼게 해줬으면 바랬는데 오히려 한동훈 전 장관이 그렇게 잘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이래 주니까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우리랑 결을 갖게. 그래서 국민이 좋아하는 거지. 대통령이 친해서도 임명했지만 실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한테 인정받은 거야. 정치 경험이란 마음으로 국민 마음을 이해해주면서 쌓은 정치 경험이야. 진짜 정치 경험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현역에 있는 5선, 6선, 다선 의원들조차도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고 봐야 돼. 국민 마음을 이해해주면서 정치를 해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되게 부적절해. 그래서 오죽하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하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민이 너무나 분노하고 정치인을 올바르게 보지 않는 거. 그거는 정치인들이 어떤 모습을 행태를 보인 거야. 올바르게 국민 마음을 이해하고 정치 경력을 쌓았으면 다 존경해. 어떤 분야의 대가를 우리가 존경하지, 그치? 하다못해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 그 요식업계의 대가 사업가야. 장사꾼이라고 어떻게 그래도 그분도 존경해. 왜냐하면 자기 분야에서 꾸준히 국민의 입맛을 이해해주면서 마음을 이해해주고 행보를 해왔다고. 어느 분야든 존경해. 근데 정치인들이 지금 하나같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 그 분야에서 자기 마음으로 국민 마음을 이해해주는 진짜 정치인의 마음을 알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오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한동훈 전 장관을 계속 이분이 당대표하고 정치인으로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진짜 마음으로 정치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행보를 해야 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한 거야. 나는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해줄 줄 알았어. 근데 국민 마음을 이해 안 해주고 고집 부릴 때부터 위험하구나. 당연히 정치인은 국민 마음을 이해해주러 나왔어. 그래서 국민이 힘들고 괴로울 때 정치인을 보고 위로를 얻어. 왜 그분들이 위로를 해주고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이 싫어하고 힘든 거를 바꾸려고 해주고 법안 같은 것도 힘들어하면 얼른 바꿔주려고 그러고 조금만 참으세요 하고 막 그런 거에 열불을 내서 일해주면 우리를 사랑해서 저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이 힘든 세상에 좀 힘이 나는구나. 이게 정치인이거든. 근데 정치인을 보면 더 열통 터져. 이해를 안 해주고 지들 권력에만 눈이 멀어서 선거 때 굽실거리다가 선거 끝나면 뒤돌아서고 이따위 짓을 안 해? 늘 그랬던 사람들만 봤거든.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이 해줄래나 하는데 너무 놀란 게 고집 부리면서 국민의 눈높이 안 맞는 언행을 계속 하는데 이건 정치인이 아니야. 올바른 정치인이.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국민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아.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국민이 살맛나게 해주지 않는 정치인은 소용이 없는 거야. 근데 한동훈 전 장관이 그걸 해주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나와서 대통령을 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길을 열려고 왔다고 난 생각해.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당대표 돼서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을 보일 때 누구든지 다 이게 정치인의 역할이라는 걸 이제서야 아는 거야. 이제까지 정치인은 자기 역할을 몰랐던 거야. 그냥 돈 많이 받고 의전 멋있게 받고 잘난 척하고 싸움박질하는 게 정치인인 줄. 그 짐승성으로다가 정치를 해서 국민한테 지탄받는 정치인이 아닌 정치인의 길을 걸었던 거야. 그래서 뭐 정치를 했다고 얘기하면 부끄럽지 않나? 원희룡 전 장관? 왜냐? 그래서 정치를 그렇게 잘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 됐나? 다선 의원들과 홍준표 시장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국힘의 의원들이 존경 못 받고 지금 이렇게 빌빌거리고 여당이 이렇게 소수당으로 전락한 데는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다선 국회의원들의 중진들의 책임이 면치 못하는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한동훈한테. 한동훈은 이제 정치 입문했는데 얼마나 국민적인 마음을 이해해주고 지지받아. 새로운 정치의 역사를 열 거예요. 이렇게 한동훈이 잘하면 한동훈을 능가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 보고 배워. 청출어람 뛰어넘어. 지금은 누구 보고 배울 사람이 없잖아. 하나같이. 세금 다 탕진하고 대통령부터 야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술 먹고 일제 샴푸 쓰고 그거 부끄럽고 미안하지 않아? 그런 행동은 어떻게 보여? 영부인조차도 전부 본이 되는 사람이 없어. 본이 되는 정치인이 나오길 바라고 그분을 뛰어넘는 제2, 제3의 정치인이 계속 나오게 하려면 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윤상현 의원이죠. 이분은 이제 처음부터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신뢰관계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문제를 삼으시고 또 그 러닝메이트죠. 한동훈 위원장이 최고위원 후보와 같이 이렇게 러닝메이트로 뛰는 거에 대해서 이걸 줄세우기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자기가 맨날 줄 세우게 했나 보지.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줄 세우게 하는 것만 본 경험 정보가 몸에 있는 거지. 이제까지 엉망으로 한 꼬라지를 본 정치인들의 관례를 보니까 그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앞으로 지켜보면 될 일이고 윤 대통령과 되게 협치하고 잘 지내면서 이끌어야 된다고. 정치인은 대통령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 마음 이해해 주는 거예요. 최상병 특검을 대통령이 원치 않고 국민이 원해. 그럼 국민 입장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지. 대통령과 잘 해보는 게 정치가 아니야. 국민과 잘 해보는 게 정치예요. 국민을 기쁘게 하고 국민을 흡족하게 하면 되는 거지. 대통령 눈치 보면서 대통령과 잘하려고 정치인 합니까? 이 나라가 대통령 겁니까? 그따위의 이조시대,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정치를 하니까 크지를 못한 거야. 아직도 그따위네. 내시 십상시 같은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한동훈이 국민이 좋아하는 언행을 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운 게 아니잖아. 국민이 칭찬하고 좋아하는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서는 잘 보좌를 하고 국민과 달라 이럴 때는 국민 편을 들고 대통령께 고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못 해줄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윤상현은 무조건 대통령 편 들고 대통령 심기경화할 사람인 거예요. 이 발언이. 이분이 본인이 자기는 대통령과 만나면 할 소리는 한다 이렇게 또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 할 소리 한다는 건 얘기는 최상병 특검 받으시오 해야 되는 거. 할 소리가 뭔데? 정치인 입에서 나오는 건. 국민 말을 대신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네. 지금 결국은 뭐 후보들 간의 경쟁이니까 당연히 상대의 약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지만 이상하게 세 분이서 똘똘 뭉쳐서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는 저는 느낌도 좀 느껴지고 근데 결국은 당원들이 이걸 투표를 할 텐데 당원들의 마음도 결국은 뭐 전체 민심은 아니지만 헤라님 늘 얘기하시는 민심이 천심이다. 결국은 당원들의 뜻대로 가게 될 텐데 헤라님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무사히 될 거라고 보거든. 그리고 이렇게 역풍을 불어주는 게 반가워 나는. 역풍이 안 불면 그게 문제 있는 거거든. 이렇게 인기가 있으면 사랑을 크게 받으면 그 사이즈만큼 미움이란 역풍이 불어줘야 이 사랑이 안전한 거야. 근데 미움이 하나도 없어. 안 불어줘. 그럼 이 사랑은 뒤집혀요. 그래서 이 셋이 똘똘 뭉쳐서 그 한동훈을 공격한다는 얘기는 한동훈이 지금 강세에 있다는 얘기야. 그걸 아는 거야. 몸으로 체감하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미움이라는 역풍이 불 때 사랑도 공고해져. 그래서 한동훈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또 결집하고 당원들의 마음도 결집하게 되고 또 지금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이미 한동훈이 나와서 올바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발언을 해주고 있고 이들이 하는 발언과 비교돼서 국민이 판단할 거예요. 당원들도 판단하고 당원으로 있는 국민들도
그렇게 옥석이 가려져야 돼. 그리고 당연한 거야. 한동훈이 특출한 게 아니라 모든 정치인이 이렇게 합리적이어야 돼. 국민만 보고. 입으로만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하고 권력을 쳐다보고 아부하고 이거 이제 신물이 나.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뛰어난 정치인이 나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동훈과 비교되면서 이렇게 역풍도 맞으면서 또 이게 단련하는 기간이야.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그치? 앞으로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역풍을 마다하지 않고 그냥 맞고 한동훈은 뚜벅뚜벅 자기 길을 가요. 그러면 돼. 너무 각을 세울 필요도 없어. 나머지 3명의 후보한테 각을 세울 필요 없이 오직 국민만 봐야 돼. 싸우는 동안은 상대를 보지, 그치? 민주당도 많이 볼 필요가 없어. 이재명도 너무 많이 공격할 필요가 없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이 원하는 소리를 내고 국민이 틀렸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소리를 내주면 국민이 원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인이 될 것이고 국민은 그것 때문에 행복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치는 바뀌어지는 거지. 점점 물갈이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보이네요.